자, 7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A번부터 살펴보면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져 있을 때 요놈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미분 가능성은 오로지 뭐로만 놓고 확인하는 거냐면 미분계수 x는 0에서니까 f'0 이 숫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이 숫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f'0,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0. 자,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h2의 절대값 h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거고 빼기 f0는 0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0을 집어넣어보면 그냥 그 값이 0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h가 약분될 테고 2의 절대값 h만 남은 상태에서 얘는 좌극한을 계산하나 우극한을 계산하나 그 값이 어차피 여기 지수 자리가 0으로 갈 거라서 항상 일정하게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A번은 맞는 말. 자, B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는 연속이다. 자, 저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f'x는 항상 연속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도함수도 연속함수가 되냐. 자, 이런 얘기는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게 있다 그랬냐면 fx를 예를 들어서 x제곱 sin x분의 1 그리고 0이고 0이 아닐 때랑 0일 때 자,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숫자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분명히 어떤 함수가 맞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아.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냐면 도함수의 연속성까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요 숫자가 지금 1 더하기 1보다 같은 상태, 큰 상태는 아니니까 도함수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그 도함수까지 연속이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자, 그리고 C번이랑 D번인 건데 자, 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가 좀 필요해. 근데 C번을 먼저 예시로 들어서 좀 보면은 자, 유계 집합. 여기서 이 유계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어떤 단어냐면 아래로 유계를 만족함과 동시에 위로 유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같이 만족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유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래로 유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떤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래쪽에 벽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아래로 유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위로 유계는 어떤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위에 벽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위로 유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유계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래쪽에 벽이 있고 위쪽에도 동시에 벽이 있는 상황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의 몇 가지 예시를 잠깐만 들어보면 요 아래로 유계인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 같은 게 있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위쪽으로는 계속 함수값이 커지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진 않지만 이 x축 아래로 분명히 저 함수 값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에 이런 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 중에 하나냐면 아래로 유계인 함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위로 유계인 함수는 구체적으로 딱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대표적인 위로 유계인 함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위쪽으로 벽이 있으면 걔를 위로 유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유계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냥 유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조금 있는 거냐면 y는 sin x
또는 코사인 x 이런 친구들이 그냥 유계가 되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 건데 왜 쟤를 유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함수값만을 열심히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보다 커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위쪽으로도 분명히 벽이 존재하는 함수고 아래쪽으로도 벽이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 대표적인 유계인 함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유계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기 시작했을 때 잠깐만 좀 지우고 유계에 대한 예시를 들기 시작했을 때 요 C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유계 집합 A, B가 이제 실수값을 갖는 어떤 집합. 자, 이 표현이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저 상황의 예시가 되냐면 A라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 걔네들이 유계 집합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Y는 sin X, 이 sin X가 갖는 어떤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하면 sin X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애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자, 이거를 지금 A라는 집합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표현 자체는. 그래서 저 C번 보기는 A라고 하는 집합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집합인 거고 B라고 하는 녀석도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요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보다 조금 더 큰 상태라는 거지. 이런 포함 관계를 들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요 인프리멈이라는 표현, 얘가 한국말로 이제 뭐라고 번역되는 이제 덩어리냐면 최, 대, 하, 계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제 D번에 나타나 있는 요 슈프리멈, 얘는 한국말로 뭐라고 이제 번역되는 이제 덩어리냐면 최소, 상계라고 번역되는 덩어리야. 그럼 이제 저 상황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용어 설명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치고 여기가 1 정도로 쳐볼게. 그리고 어떤 함수가 이 사이의 값을 열심히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가 y는 sin x 같은 게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몇 가지 이제 수학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요 1보다 큰 이쪽 부분 있잖아? 이쪽 부분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계라고 불러.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계라고 불러. 하계. 근데 여기서 이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요 1 같은 녀석 있잖아. 얘를 무슨 상계라고 부르냐면 최소 상계라고 불러.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약자로 뭐라고 이제 많이 쓰냐면 슈프리멈의 약자를 따서 SUP라고 쓴다. 그러니까 슈프리멈은 일종의 무슨 값이라고 조금 받아들이고 있어도 상관없냐면 어떤 함수의 최대값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요 마이너스 1, 얘를 우리가 이제 무슨 하계라고 부르냐면 최대하계라고 불러. 근데 이 최대하계라고 부르는 저 값은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냐면 그 함수의 최소값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도 그게 엄청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용어까지만 기억을 하게 되면 저 C번이랑 D번을 그냥 쓱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요 A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말고 1부터 2까지의 집합, 얘를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은 0부터 2까지의 함수값을 갖는 집합, 얘를 B라고 했을 때 분명히 B가 훨씬 더 많은 함수값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최대 하계를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 함수가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을 읽는 거랑도 막 그게 엄청 틀린 말은 아닌 거라서 A에서 최대 하계를 읽어봐 라고 얘기하면 그 값은 1인 거야. 얘를 in 프리멈 A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B에서 최대하계를 읽어봐 라고 얘기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최대하계가 된다. 그런데 최대하계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값이 훨씬 더 큰 거냐면 A의 값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동호 방향은 일반적으로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C번은 틀린 말. 마지막 D번. 자, 공집합이 아닌 유계집합.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벽이 존재하고 아래쪽에 벽이 존재하게 되면 무조건 최소 상계, 요 한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상상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값을 0부터 1까지로 잡게 되면 최대값이 1, 0부터 3까지로 잡게 되면 최대값이 3. 자, 이런 식으로 유계집합을 상상하게 되면 어떠한 집합을 상상하던지 간에 이 최소 상계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존재하게 돼. 그래서 D번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